네,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교류 전압 혹은 직류 전압, 주파수 그리고 주기를 측정해 보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실험에 앞서 간단히 관련된 그 용어나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실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류 전압 혹은 교류 전류를 다룸에 있어서 주기나 우리 주기를 보통 T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은 교류 파형이 한 사이클에서 마이너스 사이클로 한 번 변화하여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즉 여기서 보면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플러스 최대값을 거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최소값을 거쳐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기다, 단위는 이제 세컨드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기 다음에 주파수 프리퀀시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약자로 F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한 사이클 1초당 몇 번 이 주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사이클이죠. 아까 반복되는 사이클. 그래서 1초에 이걸 1초에 몇 번 하느냐, 1초에 한 번 한다 그러면 1헤르츠 이렇게 되겠죠.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1초에 몇 사이클이냐, 두 사이클이다 그러면 이것은 F는 2헤르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초에 1헤르츠일 때는 1초에 한 번 바뀌는 거죠. 한 번 시작한 지점으로 되돌아오는데, 그래서 이때 주기는 1초가 되겠죠. 1초. 1초. 한 사이클이 걸리는 시간이 주기니까. 근데 1초에 두 번 되면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 걸리는 시간은 0.5초가 되겠죠. 0.5초.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가 커질수록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은, 즉 주기는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초에 100만 번, 10만 6사이클 헤르츠다. 즉 이것을 우리가 1메가헤르츠라고 그러는데, 1메가헤르츠는 1초에 100만 번 사이클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주기는 1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파수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다. 또 반대로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다. 라는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관련된 식을 보면 10의 3승 헤르츠를 우리가 1kHz라고 하고, 10의 6승 헤르츠를 1메가헤르츠라고 하고, 10의 9승 헤르츠를 1GHz라고 합니다. 그리고 1ms는 10의 마이너스 3승 3초, 1 마이크로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초,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세컨드가 되겠죠. 그리고 나노세컨드 10의 마이너스 9초,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이제 피코세컨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류에서는 한 주기의 각을 보통 2파이 레디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한 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 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으로 그려보면 원으로 그려보면 이와 같은 원으로 높이가 이거랑 같은 최대값이 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A면 이 지점이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고 E가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원위의 모든 점이 이렇게 그 대칭이 이제 매핑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원을 한 바퀴 삑 돌게 되면 이 한 사이클 그대로 쭉 간 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정확하게 한 사이클의 모든 점이 이 원위에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가 한 바퀴 돌게 되면 이게 레디안이 2파이 레디안이죠. 2파이 레디안. 그래서 A 지점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 레디안이고, 레디안으로 따지면 여기가 180도가 파이 레디안, 여기가 2분의 3파이 레디안, 여기가 2파이 레디안,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은 2파이 레디안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F는 T분의 1이고
그 t는 그 한 주기 동안에 2파이만큼 변하기 때문에 t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1주 동안에 얼마만큼 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각속도니까. 그래서 t분의 1은 또 주파수기 때문에 2파이 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파형의 주파수나 주기 같은 경우는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다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뭐 요새 나오는 오실로스코프는 다 디지털 스코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주기나 주파수를 변환하지 않아도 측정 버튼, 즉 매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그 값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항상 여러분들이 오메가를 2파이 f로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이 각주파수, 각속도와 주파수의 관계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 관계에서 만들어진 식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주기를 측정할 때 이 오실로스코프의 한 가로 눈금이 시간을 나타내죠. 한 눈금당 몇 초다, 몇 마이크로 세컨드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기를 계산을 해서 이게 몇 칸을 차지하는가 해서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칸을 센다기보다는 이제 커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일 때는 우리가 다 일일이 측정을 했지만 지금은 신호에 프로브에 신호가 들어가면 매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기나 주파수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줍니다. 또 자기가 임의의 구간에서 측정을 하려고 할 때는 크기를 측정할 때는 그 진폭 커서가 있고 진폭 커서는 아래 위로 이렇게 임의의 두 지점을 어떤 전압을 측정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시간 커서는 그 가로축으로 이렇게 가로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측정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하겠다 하게 되면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칸을 세는 것보다는 사실은 커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하는 겁니다. 네, 이상과 같은 간단한 교류 파형에서 전압과 전류 그리고 주기 이 관계를 살펴봤고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 각속도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t는 f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 교류를 해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발생기에서 특별한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신호 발생기의 출력을 신호 발생기 출력을 오실로스코프에 직접 연결을 해서 거기서 진폭이라든가 신호 발생기 출력이라든가 신호 발생기의 주파수를 가변을 시켜서 실제로 그 주파수 AC 전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파수라든가 주기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한 전압 및 주파수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원을 ON을 시키고 이와 같이 채널 두 개를 채널 1, 채널 2에 프로브를 연결을 했습니다. 전원을 킨 상태에서 오토셋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채널 안의 색깔은 노란색, 채널 2는 네, 매스 버튼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 프로브를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기준선을 찾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채널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채널 2는 사용하지 않고 채널 1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2를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누르면 이와 같이 채널 2의 그 푸른색은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브 조정 단자 그래서
5V 1kHz의 파형을 교정을 위해서, 프로브의 교정을 위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 프로브의 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형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 1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오토셋 단자를 눌러서 기본적으로 이 파형을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그 글자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지금 이게 제가 채널 2를 연결을 했는데, 채널 2를 오늘은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이것을 빼고 같은 방법으로 채널 1을 캘리브레이션, 즉 교정하는 단자에 프로브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돼서 오토셋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2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프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토셋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파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5V 1kHz의 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브의 교정이 잘 안 된다든가, 이 파형이 찌그러져서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 프로브 이 부분에, 이 윗부분에 보면 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우로 조정을 하게 되면 프로브의 이 구형파의 파형이 이렇게 이 부분에서 찌그러진 파형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프로브의 파형이 정확히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여기 5V의 파형이 나오는데, 여기 전압이 여기가 그라운드제. 그래서 이 채널 안에 보면 2.0V,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 볼트, 수직은 오실로스코프의 수직축은 전압이고 수평축이 주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직축의 한 눈금당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기준점, 즉 접지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하나, 둘, 두 눈금에 5V 파형으로 측정됐으니까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에 이 10대1, 1대1 프로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화면에서 보면 이와 같이 스위치가 있어서 현재는 곱하기 1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밑으로 내리면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험회로의 파형을 10대 1로 감소해서 했을 경우에는 하려면 여기다 곱하기 10을 모드로 놓으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 프로브 스코프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대1 프로브를 1대1 모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곱하기 1 모드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여기서 오실로스코프 자체적으로 5V 파형이 나왔는데 5V 파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널 1을 눌러주면 채널 1 프로브에 통해서 들어오는 파형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자체적으로 나오는 교정 신호, 이와 같은 구형파 신호가 제대로 측정이 되는가. 만약에 10대 1 프로브로 놓게 되면 현재 지금 이 값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면 매저를 해보면 전압이 그래서 채널 안에 신호를 매저를 해보면 정확하게 그 RMS 값으로는 3.51V 이렇게 전압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1kHz 주파수, 아까 보는 1kHz 파형이 나왔죠. 1kHz 파형이 나오고, 주기가 1ms고 평균치는 2.8V고 첨두 값이 5.11V, 즉 5V니까 5.11V니까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프로브가 이상이 없는 것을 이제 확인을 배율하고 그 정신으로 다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맨 먼저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DC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을 해서 직류 3V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3V 전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의 마이너스 단자에 직류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팁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크립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는 플러스로 그러니까 스코프 DC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3V 플러스 전원은 팁으로 연결이 되고 수직 입력이죠. 그리고 접지는 접지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압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가 아까 스코프 프로브를 보면은 접지가 AC 커플링 여기가 접지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접지가 이 부분이 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오실로스코프를 보면 스코프 화면을 보면 여기에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채널 안에 접지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파워 서플라이에서 들어오는 3V가 입력이 되는데 이 값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저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메저.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모드를 접지로 해놨죠. 이걸 DC 모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DC. 그러면 현재 여기가 접지인데 하나, 둘, 그러니까 지금 한 눈금당 2V니까 대략 3V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값을 알기 위해서 메저 버튼을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채널원의 메저 하면 접촉이 좀 안 좋아. 3V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1V 여기 접지니까 한 눈금에 1V니까 1V, 3V가 되겠죠. 그래서 신호원의 1번에 매저를 하면 이렇게 이 채널 안에 들어오는 신호가 현재 3.04V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에 현재 들어가는 전압은 3.0V인데 우리가 채널 안에 파형은 3.04V, 즉 직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전압을 9V로 올려 보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을 9V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9.0V로 이렇게 올렸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한 눈금당 한 눈금당 전압을 그 2V로 했기 때문에 접지가 여기니까 9V니까 하나, 둘, 셋, 넷 넘어갔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볼트 퍼 디비전, 이게 지금 한 눈금당 2V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단계 더 높여서 5V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접지고 9V가 표현이 됐죠. 거의 두 칸이면 10V인데 10V 두 칸이 안 되니까 값은 9.16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이니까 뭐 RMS라든가 피크 투 피크나 다 값이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9.0V가 오실로스코프에서는 9.17V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직류 전압이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5V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에서 보면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그래서 0V에서 30V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5V를 하려면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 단자에,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를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면 오실로스코프 회로상에 마이너스 5V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지가 여기니까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를 연결해주고 마이너스 단자에 플러스를 연결해주면 이것처럼 아까는 플러스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5V인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 전압을 5V로 이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2, 5.0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접지는 이 부분이고 여기서 한 칸, 바로 한 칸이기 때문에 이게 한 칸이 현재 지금 5V로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이걸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한 칸의 볼트를 2V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채널 안에 수직 입력 단자의 눈금당 전압을 바꿔주는 부분이죠. 채널 2를 바꿔주는 부분이고 수평축의 시간을 바꿔주는 겁니다. 수평축 눈금의 눈금당 시간. 그래서 이것을 2V로 바꾸면 이렇게 2V로 바꾸면 접지 기준선이 여기가 되고 여기서 한 칸, 두 칸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5V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압은 5.0V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한 전압이죠. 그래서 5V. 그래서 지금 RMS 값이나 DC 전압이니까 상승 시간, 하강 시간이 사실은 이제 표현이 의미가 없죠. 계속 5V가 유지가 되니까 듀티 사이클도 필요 없고 다 교류해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도 없고 주기도 없고 평균치, 첨도치 이런 개념도 없죠. 그래서 항상 RMS 값 바로 5.0V 우리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5.0V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표현이 되기 때문에 5.05V 이렇게 직류로 직류 파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오실로스코프는 기본적으로 직류 파형을 측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교류 파형을 측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 발생기의 출력을 이용을 해서 교류 파형을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밑에 신호 발생기죠. 그래서 파형, 그 다음에 주파수 크기, 진폭, 듀티 사이클, 옵셋,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이런 것을 함수 기능을 정해주고 그리고 주파수나 그 다음에 각종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값을 선택해 줄 수 있고 맨 출력 단자 아웃풋 A가 바로 우리가 이용하는 출력 신호를 이제 뽑아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발생기에서 나오는 파형을 이 오실로스코프의 채널 안에 인가를 해서 서로 파형을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 파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진폭이라든가 또 주파수라든가 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신호 파형에서 나오는 파형이고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실험을 곧바로 하기에는 오실로스코프의 네. 네. 프로브를 사용해도 좋고, 이와 같이 양쪽에 BNC 커넥터가 있어서 곧바로 채널 안에 이것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신호 발생기의 출력을 곧바로 오실로스코프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신호 발생기의 출력 단자하고
오실로스코프에 채널 하나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게 이렇게. 보통 이제 신호 발생기에 신호가 안정적으로 들어가도록 하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신호 발생기에 신호가 곧바로 스코프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0Hz의 파형, 100Hz 주파수는 사인파, 주파수 프리퀀시를 누르고 사인파, 웨이브는 사인파, 주파수는 100Hz, 100Hz, 100 단위는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헤르츠를 입력을 시켜서 헤르츠를 하고, 그리고 전압은 첫 번째 2V 피크 투 피크 앰플리튜드를 눌러야 되겠죠. 앰플리튜드를 눌러서 2V 엔터. 왜냐면 이제 여기 신호 발생기의 출력이 오실로스코프로 들어가겠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신호를 시간축이라든가 이것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트리거 값이나 현재 트리거 레벨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채널 1이라고 하는 것은 채널 1의 접지가 되겠고,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신호의 시작 레벨, 그러니까 시작 기준, 나타나도록 하는 신호 레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형은 여기에 있는데 위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화면이 안정적으로 서 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트리거 레벨을 이렇게 내려서 고칠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토셋을 하게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그 오실로스코프가 입력 신호의 가장 최적 상태로 이렇게 모든 설정을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만들어주는 신호는 2V 피크 투 피크, 즉 첨도간 전압이 2V고 주파수는 100Hz인 파형을 입력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파형을 나타날 때 여러 개의 사이클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2개만 보이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시간축, 지금은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 제가 이 시간축, 수평축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한 눈금당 지금 2.5ms,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칸이니까 25ms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올리면 5ms, 그러면 이 화면에 나타나는 시간이 50ms니까 더 많은 주기의 사이클의 파형을 보여주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맞게 한 2개의 파형 정도만 보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파형 값이 다 나타나죠. 좀 더 자세히 가서 가까이서 보면 이것처럼 첨도치가 2.16V, 우리는 2V라고 이제 신호 발생기에서 내줬는데 여기서는 2.16V. 그 정도는 이제 오차다 하는 겁니다. 신호 발생기가 잘못 될 수도 있고 오실로스코프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 프로브가 영향을 줘서 여기서 나오는 신호들을 감쇄시킨다든가 아니면 변화시킨다든가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도 값이 2.16V, 주기가 2kHz, 이제 100Hz이기 때문에 주기는 10ms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는 T는 F분의 1이기 때문에 100분의 1 초가 되겠죠. 그건 다시 말해서 10ms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파형이 이게 바뀌니까 10.03, 9.98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주파수는 100Hz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가 오토 세트하게 되면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시 또 내가 메저 버튼을 눌러서, 메저는 측정하다 이런 의미니까 메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다른 값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안에 이게 지금 채널 안 값이지, 신호원은 채널 안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이죠. 채널 안. 그리고 현재 RMS 값, 시료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시료값은 이게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V 피크 투 피크가 2V니까 기준선은 여기니까 그 최대값은 기준선에서 여기까지니까 1V가 되겠죠. RMS 값은 어떻게 돼요? RMS는
최대값의 0.707, 즉 루트 1은 나눠준 값이 되기 때문에 대략 0.747V, 즉 747mV니까 비슷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MS 값도 알려주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V에서 플러스 1V까지죠. 그러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1V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은 플러스 1V가 되겠죠. 1.08V. 그리고 커서가 있는 이제 RMS 같은 값이 되겠고, 상승 시간, 채널 안에 각종 전압들을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파형으로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2V 피크 투 피크 전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12V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호 발생기의 값을 다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앰플리투드 12V 12V로 엔터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실로스코프의 눈금이 기본적으로 500mV 이렇게 돼서 화면을 넘어가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눈금을 바꿔서 12V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나타나겠죠. 12V. 2V 눈금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6V, 밑으로 6V 이런 식으로 해서 12V의 피크 투 피크, 위 피크에서 밑에까지 위 꼭지에서 밑에 꼭지까지 12V니까 파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저를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이거의 세부적인 값들을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저해서 상승 시간도 측정할 수 있고, 또 하강 시간, 펄스, 듀티 사이클, 위상, 그리고 주파수, 주기, 이 주파수는 우리가 100Hz로 그대로 있으니까 똑같겠죠. 그리고 평균값, 첨도값은 위 첨도에서 밑에 첨도까지 12V제. 그리고 RMS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V니까 6, 7, 42, 0.707 곱하니까 4.21V가 나왔습니다. 대략 기준선에서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 혹은 0.707을 곱해보면 4.21V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대략 그 RMS 값이 됩니다. 아까처럼 커서로 이것을 확인해 보면, 커서를 눌러서 이제는 신호원은 채널 1으로 하고, 그리고 진폭을 측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널 안을 접지 그라운드에도 해놓고, 그 다음에 커서 툴을 이용을 해서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대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6, 7, 42, 그러니까 4.2V 정도 되는 이 부분이 까지가 실효값이죠. 실효값이 RMS 값, 루트 민 스퀘어 값, 루트 민 스퀘어 값. 그래서 실효값이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류 전압을 얘기할 때 실효 전압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류 몇 볼트 했을 때는 다 이 실효값,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 0.707배 한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12V 피크 투 피크를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V 피크 투 피크 온 4V DC, 그러니까 4V DC를 건 상태에서, 옵셋을 건 상태에서 2V 피크 투 피크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한 신호 발생기는 2V 피크 투 피크를 할 경우에는 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옵셋을 4V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100%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의 100%, 그러니까 2V 피크 투 피크니까 최대값이 1V가 되죠. 따라서 DC를 1V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면 100Hz는 그대로 두고 2V, 커서는 없애고요. 오프. 그래서 커서 넣어서, 자, 2V로 만들고, 오케이. 2V를 만들고 100Hz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을 퍼센트로 걸게 되어 있는데, 이 신호 발생기 자체가 DC 옵셋 전압을 최대로
만들고자 하는 전압의 최대값이 100%니까 이게 2V 피크 투 피크, 그러니까 위에 1V 밑으로 1V니까 결국은 1V가 최대죠. 그래서 100%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 하고, 자, 지금 이제 이 옵셋을 입력시키기 전에 엔터 이렇게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오시스코프 화면을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커서가 움직이는 것은 트리거 포인트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레벨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 안정이 되죠. 그리고 지금 2V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1V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눈금당 전압을 1V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크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뭔가 뭔지 모르게 교류 파형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것을 느꼈죠. 왜 그러냐면 1V만큼 옵셋이 걸려있기 때문에, 100%만큼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V에서 DC가 1V가 걸려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0% 옵셋을 옵셋하고 이것을 0으로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파형입니다. 접지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인 부분하고 마이너스인 부분이 대칭으로 되는 이와 같은 파형이 옵셋이 없는, 즉 DC 전압이 없는 순수한 AC 전압이 있는 파형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DC를 걸어주는데 DC를 올려주는 게 이제 옵셋이 되겠죠. 그래서 옵셋 몇 볼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2V 피크 투 피크 온 1V DC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류 파형하고 직류 전압이 합쳐져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류는 없고 교류만 있는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V를 더해주면 지금 한 칸당 500mV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DC 성분만큼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신호가 되겠죠. 자, 그러면 1V를 더해 주겠습니다. 옵셋 하고 100% 하면 엔터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에다가 DC 1V가 한 상태에서 거기서 교류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50%만 주면 0.5V로 되어 있죠. DC 요만큼만 더해지겠죠. 그래서 50%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DC가 0.5V가 걸리는 거겠죠.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파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실로스코프는 신호에 붙어있는, 신호에 걸려있는 AC 파형은 물론이고 또 신호랑 함께 들어오는 DC 성분까지 함께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옵셋을 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DC 성분을 제거하는 거죠. 옵셋 0 하고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래대로 접지를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대칭인 교류 파형이 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AC 전압을 측정을 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부분은 오실로스코프로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직류 전압을 측정을 했고, 지금은 오실로스코프의 수직축이 전압축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압을 가리키기 때문에 한 눈감당 전압을 변경을 하고 신호에서 들어오는 파형의 크기를 2V 피크 투 피크, 첨두관 전압을 2V, 첨두관 전압을 12V, 또 첨두관 전압을 2V에 DC 1V가 걸린 신호를 각각 측정을 해봤습니다. 커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주파수. 오실로스코프는 이와 같이 시간 X, 수평축은 시간, 수직축은 전압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칸이고 세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 이것은 어떤 오실로스코프든지 표준입니다. 표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가리키는 것은 채널화는 한 눈금당, 그 수직축은 500mV로 되어 있고, 수평축, 요 M은 2.5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축은
한 눈금당 202.5ms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s 곱하기 10칸. 우리 책에서는 디비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10 디비전 하면 25ms만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측정할 때 요 접지에서 만나는 점하고 그 다음 접지에서 만나는 점 한 사이클이 몇 칸을 차지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또 거기다가 요 한 칸당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 한 사이클 시작점에서 시작점까지의 그 총 몇 칸인가 이거 시간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주기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디지털 스코프를 사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굳이 칸을 곱하지 않고 시간만 우리가 측정을 하면 됩니다. 다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1kHz, 지금까지는 이제 이 100Hz를 가지고 했는데 1kHz 파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인파 1kHz고 지금은 이제 그 전압의 크기를 5V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만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1kHz 5V 피크 투 피크 첨도관 전압이 5V이고 주파수가 1kHz인 파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인파 주파수는 1kHz이고 엔터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5V 엔터 그러면 이게 이제 1kHz의 첨도관 전압이 5V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오토셋 하게 되면 현재 프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에 가장 적절하게 스코프가 그 신호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트리거링을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네, 지금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접지는 그대로고 첨도관 전압이 5V고 주기가 1ms고 1kHz니까 주파수 F가 1kHz죠. 그러니까 F는 이꼬로 T분의 1 하니까 RMS 값은 1.75V다. 여러분들이 1.75V는 어떻게 해서 계산되는지 알겠죠? 첨도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은 5V니까 요 기준점에서 꼭대기까지 최대값 VP는 2.5V가 됩니다. 그럼 2.5V 곱하기 0.707 하게 되면 RMS 값이 대략 1.76V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500 마이크로세컨드 한 눈금당 500 마이크로세컨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늘려서 이렇게 하면 대략 두 개의 파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눈금당 250 마이크로세컨드로 이렇게 눈금당 시간을 X축의 수평축의 시간을 이제 바꿔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여기 다 나타났지만 매저 버튼을 누르면 RMS 값 또 뭐 그 신호원이 RM 각각 값을 최소값 최대값이 2.51V 최소값은 마이너스 2.5V가 되겠죠.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5까지니까 그 다음에 RMS 값 상승시간 하강시간 아까 상승시간 설명했는데 하강시간은 90%에서 10%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 펄스 하강 펄스 이것은 플러스일 때의 펄스 마이너스일 때의 펄스일 때이죠. 이렇게 주파수 1kHz 주기 1ms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신호의 파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발생기에서 1kHz 5V가 나왔는데 우리가 오실로스코프에서 똑같은 값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이 값을 모르는 어떤 임의의 실험회로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스코프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5kHz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발생기에서 15 주파수제 5V는 그대로고 캔슬 5V로 하고 그리고 주파수를 15kHz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저 오토셋 해주면 가장 잘 알맞게 이게
세 개, 네 개의 파형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딴 거 측정할 것도 없이 주파수 15kHz고 첨두 전압이 5V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5V고 주기가 15kHz니까 66.6 마이크로세컨드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RMS 값은 1.74V 그대로고, 수직 전압은 안 바꿨으니까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을 누르려면 매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에는 이제 100Hz를 또 해보겠습니다. 100Hz. 100Hz. 그래서 100Hz를 할 때는 주파수는 프리퀀시는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제 100Hz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25 마이크로세컨드로 하니까 충분히 안 보이는데, 그래서 수평축 시간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쭉 바꿔도 되는데, 바꿔도 원하는 시간을 이렇게 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스코프를 사용할 때 오른쪽에 트리거 레벨과 트리거 소스 메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엣지 트리거로 되어 있고, 신호원을 채널 안에 들어오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파형에 해당하는 그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신호를 어떤 레벨로 기준으로 해서 만들 거냐. 그래서 이 스코프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기준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원을 채널 1으로, 지금 채널 1으로 측정하고 있으니까 신호원을 여기서 여러 가지 채널 2로 한다든가 외부에서 신호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들어오는 전원 라인을 가지고 신호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채널 1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 이것은 이제 트리거 레벨을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트리거 레벨이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벗어나게 되면, 신호랑 다르게 되면 이렇게 또 신호가 안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신호원과 이 신호가 이렇게 방금처럼 불안정한 상태로 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호원의 설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신호 레벨이 벗어나 있거나. 그래서 신호 레벨을 일단 조정을 하고 신호원을 제대로 채널 2로 하게 되면 채널 2에 지금 아무 신호도 아직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채널 안의 신호를 채널 2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관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채널 1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채널 1으로 바꿔주면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DC 전압을 측정하고 또 AC 전압을 측정해봤고 또 시간과 주파수를 각각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가 시간, 아까 상승 시간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 사인파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구형파를 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구형파. 이렇게. 구형파는 지금 구형파가 아니고 지금 사인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호발생기에서 웨이브의 파형을 여기서 사인파가 아니라 스퀘어로, 이렇게 스퀘어로 하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그 확대를 해서 여기서 이제 상승 시간, 하강 시간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 되는 부분에서 90%까지 걸리는데 시간, 이것은 이제 상승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저 버튼을 눌러서 채널 1이죠. 채널 1을 해서 첨두값, 이것은 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5V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5V 좀 더 확대를 여기서는 한 묶음당 최소 나노세컨드 이렇게 이제 지금 25 나노세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형파를 아까 우리가 매저 측정해 보니까 하강 시간, 상승 시간이 하강 시간과 상승 시간이 오실로스코프가 측정한 시간이 대략 상승 시간이 15.1 나노세컨드
그 다음에 하강 시간이 10나노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나노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승 시간, 하강 시간을 하려면 사실은 여기에서 떨어지는 부분에서 측정을 해줘야 되겠죠. 주물에서 이게 5V였으니까 2.5V죠. 2.5V의 10%, 그러니까 0.25V, 즉 250mV죠. 그래서 2.5V의 90%, 그러니까 5, 9, 45, 225, 225V, 2.25V가 되겠죠. 2.25V 될 때까지 시간이 상승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커서를 이용을 해서 커서의 신호원을 진폭이 아니라 상하가 아니라 좌우로 하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서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한번 해보죠. 커서완을 이용을 해서 지금 몇 볼트, 지금 여기 커서완이 가리키는 값이 나오죠. 440mV. 근데 아까 0V에서 2.5V니까 250mV, 약 250mV 정도는 1점이 너무 크죠. 250mV 되는 부분. 사실 이거를 좀 더 확대하려면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예, 이렇게 해서 250, 여기 200, 조금만 움직여도 오차가 크겠죠. 그러니까 한 360 이렇게 되네요. 360, 200, 이 정도, 200, 마이너스. 변동이 심하면 280 나누면. 요게 이제 커서 2라고 그러고, 커서 1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0V에서부터 2.5V까지. 그 중에서 0V 10%. 2.5V 10%니까 250mV 레벨에서 커서 2는 다시 2.5V의 90%. 그러니까 2.25V 될 때까지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때까지의 시간. 그래서 커서 2의 값을 보면 지금 2.25V, 지금 2.1V 이 정도 되겠죠. 여기 한 12나노세컨드로 델타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대가 8나노세컨드. 나노세컨드니까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4, 2.28V. 그러니까 9.8나노세컨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커서 1의 위치가 지금 240mV, 커서 2의 위치가 2.24V. 그러니까 10%에서 90%까지 에 걸리는 시간, 그 델타 T죠. 델타 T가 9.8나노세컨드. 이것이 바로 상승 시간입니다. 교류파연의 상승 시간. 근데 오실로스코프가 측정한 것은 15나노세컨드라고 그랬죠. 거의 오차는 크지만 나노세컨드 레벨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정밀한 측정을 하려면 확대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오실로스코프가 측정하는 이 상승 시간은 메저 버튼을 누르면 15나노세컨드였는데 우리가 측정해 보니까 한 9.5 나노세컨드. 좀 더 오차도 좀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상승 시간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실로스코프의 전압, DC 전압, AC 전압, 시간과 주파수, 그리고 상승 시간, 라이징 타임을 측정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